자, 이게 이제 추가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툴 센터 포지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툴 센터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약어로 TCP 해서 TCP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TCP IP 네트워크 관련된 것과 용어가 똑같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전혀 다른 뜻이 되겠고요. 우리가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의 끝단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에 뭔가 부착을 할 수 있는 툴 또는 그리퍼, 토치, 석션 패드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부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끝단, 엔드 이펙터라 불리는 이 끝단에다가 뭔가 툴을 붙일 때의 엔드 이펙터, 이 툴이 위치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로봇이 있고 이 로봇을 이렇게 해서 이 끝단에 포워드 키네마틱스,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우리가 풀어 왔었는데요. 이제 이 끝단에다가 뭔가 집게손을 붙인다거나 하게 되면 실제로 끝단의 위치가 이 부분이 끝단이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끝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이제 엔드 이펙터가 아니고 새로운 엔드 이펙터가 되고 그러면 원래 있었던 위치에서 이만큼의 뭔가 옵셋들이 생기게 되겠죠. 이 옵셋이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뭔가 하나의 용어로서 정의를 했고요. 그 용어가 바로 툴의 중심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옵셋이라는 용어 대신에 TCP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TCP라고 하는 기능을 어떻게 모델링 하는가를 이 시간에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아주 어렵거나 한 건 아니고요. 뭔가 부가적인 요소들이 실질적인 로봇들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TCP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고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유형의 로봇 그 수업에서는 이 TCP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모델링 하게 되면 베이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끝단까지 여기까지만 우리가 어떻게 모델링 하는가 이런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로봇을 사용할 때에는 이 끝단에 아무것도 없이 손가락도 하나 없이 그냥 잘라져 있는 로봇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문제들, 그 산업용 인더스트리얼 로봇들에서는 이 TCP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끝단에다 무언가를 붙이게 되면 여태까지 로봇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임들이 전부 다 변하기 때문에 이 TCP가 산업용 실제 로봇에서는 되게 중요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다루기 때문에 TCP 이런 것들은 뭐지? TCP IP인가? 그냥 이런 식으로 거의 다루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책이나 이런 데에도 거의 소개가 되지를 않고 있고요. 실제 로봇을 사용할 때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CP를 갖다가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전부 다 갖다 쓰려고 그러면 로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가상 로봇을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TCP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뭐 비슷한 예제들을 제가 여러 가지 동영상들에서 가끔 보여드린 것인데요. 왼쪽과 오른쪽 로봇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 로봇 이제 위치 잡고요. 롤링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피치도 움직여 봅니다. 그 다음에 요윙도 해봅니다. 잘 보셨겠고요. 오른쪽 로봇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로봇은 또 마찬가지로 롤 피치 후에 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치를 합니다. 방금 전하고 같나요? 뭔가 좀 차이점이 있죠. 요윙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회전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지금 틀게 되면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왼쪽의 경우에는 바로 이 엔드 이펙터, 이 끝단 쪽에 정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회전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의 경우에는 요 그리퍼 끝단 빨간 점 주변에 좌표계가 있고, 여기 좌표계 위에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은 이게 로고 8이 되겠고요. 이 끝에 그리퍼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요. 이 엔드 이펙터가 왼쪽의 경우에는 이쪽 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들을 하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서는 이 끝단 빨간 점에 좌표계가 있고 이 주변에서 회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이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보시면 더 놓치신 분은 이해를 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왼쪽 그림은 로봇 끝단 회색 부분이 있죠. 그 구멍 뻥뻥 뚫려 있는 거기서 회전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마치 고정된 것처럼 손가락 끝에 그리퍼 끝에 빨간 점을 토대로 해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의 경우에는 툴 포지셔닝, 이 툴이 있는 경우에 툴이 뭐 복잡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툴에는 어딘가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툴에 우리가 공학적인 표현을 쓴다면 툴 좌표계, 좌표, 툴 코디네이트가 있을 거고요. 코디네이트 상에서의 원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툴 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트는 좀 어려운 표현이니까 툴 센터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툴 센터의 위치에서 툴 센터 포지션 TCP가 정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여기 지금 그리퍼를 붙여놨지만 이 끝단을 그냥 포워드 키네마틱스,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가지고서 풀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물체를 집어보거나 하시면은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로봇팔이 있는데 집게선은 여기에 있는데 물체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물체에 여기 와서 쿵 하고 부딪히면 안 되겠죠. 이게 툴 센터 포지션을 고려하지 않으면 엔드 이펙터가 이 물체에 있는 데까지 와서 쿵 하고 부딪힐 거고요. 툴 센터 포지셔닝을 고려를 하면 여기가 툴 센터 포지션이니까 여기에 로봇이 와서 멈추게 되고 손가락 끝으로 물체를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TCP는 물체를 잡거나 용접을 하거나 물체를 석션 패드로 들어 올리거나 또는 이 툴에 지난번 보여드린 동영상처럼 툴 끝에 드라이버가 붙어 있으면 드라이버 끝단이 바로 TCP, 툴 센터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로봇공학에서 로봇 관련된 수업들에서 이 로봇의 거의 대부분은 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TCP가 내용이 안 나오게 되겠고요. 이제 반대로 실질적인 로봇에서 툴을 붙이게 되면 이 실제로 툴 센터가 물체의 정중앙에 오도록 유지를 해야 되고 로봇의 제어는 이 끝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로 문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TCP가 바로 로봇이 움직이는 목표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엔드 이펙터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럼 이 TCP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부터 시작을 해서 이 TCP가 존재할 때에는 어떻게 포워드 키네마틱스 인버스를 풀 것인가 전부 다 정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툴이 있으면 뭐 여기 이런 식으로 멋지게 생긴 그리퍼가 있으면요, 여기가 툴 센터 포지션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요 끝단이 툴 센터 포지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접촉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을 보통 툴 센터 포지션으로 해서 물체를 이와 같은 그리퍼가 있는데 물체를 이렇게 잡겠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이 TCP가 되는 것이 맞겠죠. 조금 더 단편적인 예로는 이제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드라이버가 이 끝에 있다면은 얘가 회전을 해서 이제 조일 텐데요. TCP는 어딘가요? 뭐 여기도 아니겠고 여기도 아니겠고 바로 이 드라이버의 끝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실제
태스크를 수행할 부분에 TCP를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물체를 집거나 할 때도 어디로 잡을 것인가, 나는 여기에다 TCP를 두겠다 또는 여기다 두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그림에서 제가 여태까지 그리퍼에서 빨간 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목표로 하는 TCP 툴 센터 포지션들이 되겠습니다. 툴 센터 포지션이 들어가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던 포워드 인버스 푸는 방법들이 뭔가 옵셋만큼 추가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TCP가 존재하는 경우에 TCP를 기존에 만들었던 포워드 인버스 키네마틱스에 어떻게 붙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툴 센터 포지션을 셋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알고 계신 지식하고 거의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가 베이스 0번 제로 좌표계가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이동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끝단, 여기가 6번 육자유도인 경우에는 여기가 6번 좌표계가 되겠죠. 6번 좌표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툴을 붙이면은 툴 센터 포지션이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TCP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로봇이 0번 좌표계에서부터 6번 끝단까지 왔다면 여기에서 툴 센터 포지션에 있는 좌표계, 제가 여기서 전부 다 그리퍼에 해당하는 G라고 일단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6번 좌표계에서부터 G 좌표계까지 사이에 무언가 호모지니우스 트랜스폼이 있을 거고요. 6번에서 G까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름을 제가 H6G라고 붙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러한 트랜스폼이 호모지니우스 트랜스폼 또 나와. 그래서 좀 지긋지긋할 텐데요. 처음에 아주 간단하게 TCP가 이동만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번 좌표계가 있으면 여기서 평행이동해서 G 좌표계가 있다 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이동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기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0번부터 그리퍼까지의 호모지니우스 트랜스폼, TCP까지요. 뭔가 트랜스폼을 한다면은 0에서 6번까지 우리가 이거는 지난 한두 달 동안 전부 다 열심히 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을 알았고요. 6번 끝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퍼까지의 이동이라 트랜슬레이션만 있는 T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랜슬레이션만 있는데 얘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6 TCP 지점까지의 호모지니우스 트랜스폼으로 만들면은 모든 문제가 깔끔히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트랜스 하는데 얼마만큼? TCP만큼, TCP가 만약에 이동만 있다면 TCP만큼의 이동만 하는 변환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HG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6번 좌표계에서 그리퍼까지 TCP까지의 변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으로 먼저 생각을 하신 다음에 호모지니우스 트랜스폼으로 일반화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뒤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예제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6번 좌표계가 여기까지 있는데요. 이 끝단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을 수도 있죠. 이동한 다음에 트랜스, 그 다음에는 회전을 해가지고 그리퍼 끝단이 이렇게 삐뚤어진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로봇 끝단에 우리가 용접 토치를 붙입니다. 그러면 용접 토치가 뭔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용접 끝에서 용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서 여기서 칙 합니다. 그러면 요만큼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전을 하는 것들이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CP의 경우에는 회전을 하는 것들이 방금 전에 구했던 바로 이 부분에 추가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CP는 오리엔테이션 옵셋, 그러니까 각도가 비틀어진 경우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파트하고 로테이션 부분이 같이 합쳐져서 6HG, 6번에서
툴 센터 포지션, 그리퍼가 있는 위치까지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인데 나는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할 거야. 또는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로테이션 할 거야. 취향에 맞춰서 알아서 계산을 여기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H는 6HG라 하더라도 6H 뭔가 G'까지 가고요. G'에서 다시 G까지 이동을 하면 되는데 이게 트랜슬레이션인지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RT라고 써놨지만 TR이 들어가도 좋겠고요. RTR이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6번에서 G까지 가는 과정을 뭔가 트랜스포메이션 형태로 변환으로 모델링만 제대로 하시면 TCP의 가장 핵심이 되는 6번에서 그리퍼 툴센터 포지션까지의 변환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 로봇들도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들에서 TCP가 거의 대부분 많이 지원들을 하는데요. 이 TCP를 쉽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TCP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 TCP가 또 알아서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형태로 넣어야 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조사가 어떻게 로봇 프로그램을 API들을 설계했는가 또는 펜던트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작성을 했냐에 따라서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것도 있고 쉬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 툴들을 설계할 때는 엔드 이펙터가 있으면 그냥 이 끝단에 이런 식으로 이동만 해서 여기에 TCP가 있다 라고, 왜냐하면 이동은 직교접촉에 의해서의 이동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형적이어서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이게 구부러져 있어서 이 끝단이 이런 식으로 그리퍼가 구부러져 있으면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그 다음에 각도라는 것들이 들어가면 머릿속에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평행이동 형태로 툴을 만드는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 되겠고요. 이렇게 휘어져 있지, 특수용도 때문에 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끝단이 휘어야 된다면 그냥 로봇팔을 이렇게 비틀면 되겠죠. 로봇팔이 요만큼의 각도를 더 회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렇게 휘어져 있는 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툴은 그냥 트랜슬레이션만 써서 평행 이동을 시키고 이 로봇팔 끝단이 비틀어지면은 그 각도를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TCP는 트랜슬레이션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특수 용도가 아니면은 오리엔테이션은 잘 고려를 안 하려고 하는, 복잡하니까 그런 어떤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TCP를 보실 때는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복잡하면 그냥 트랜슬레이션, 이동에 대한 것들만 고려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여기는 학교이고 수업 시간이니까 이것과 관련된 이론들을 전체적으로 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로봇을 이론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TCP는 그냥 하나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보는 게 편하겠습니다만, 실제로 로봇을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복잡하고 이해도 잘 못하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트랜슬레이션만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산업 현장에서는 트랜슬레이션을 TCP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그 다음에는 TCP는 트랜슬레이션만 지원하는 그런 로봇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풀로 풀어가지고 각도가 비틀어지는 경우를 계산을 해서 로봇 프로그래밍 안에다가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API가 이 모든 걸 다 지원을 한다면은 이 뭔가 일을 하는 현장 작업자들도 굉장히 수월하게 TCP를 설정만 하면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TCP 관련된 거는 만약에 이제
로봇의 어떤 매뉴얼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매뉴얼에 앞부분은 절대 나오지 않고요. 뒷부분에 거의 뒤쪽에 잘 안 보는 부분에 TCP에 대한 부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TCP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 그리퍼가 삐뚤어졌는지, 각도가 삐뚤어졌는지 아닌지 꼭 확인을 해야 실제로 그리퍼 또는 끝단의 툴들을 가지고 원하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TCP라는 개념이 보통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 실용적인 분야에서는 로봇 툴에 대한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하여간 되게 중요한 건데 학교에서는 잘 배우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툴이 평행하지 않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뻔하죠. 뭐 오리엔테이션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오리엔테이션 즉 각도 회전에 대한 거기 때문에 회전하고 관련된 행렬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풀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주 지저분한 예제입니다.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끝단이 휘어져 있죠. 지금 이 토치인데요. 용접 토치인데 30도 각도 정도로 휘어져 있습니다. 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좌표계는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에는 엔드 이펙터의 좌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을 한 다음에 회전을 해서 꺾어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쉽게 푸는 기본적인 컨셉은 뭔가? 키네마틱스, 그 다음에 키네마틱스, 포워드, 인버스를 다시 풀 것인가? 다시 풀려니까 되게 귀찮고 싫잖아요. 그리고 이 툴은 로봇들이 교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툴이 교체가 될 때마다 포워드하고 인버스를 푸는 게 너무 귀찮아서 여기에 재밌는 개념 하나를 쓰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 어떤 점이 있을 텐데요. 툴센터 포지션에 해당하는 이 점을 만족하는 솔루션은 뭔가? 이 사이에 변환이 있는 걸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점을 거꾸로, 이 변환의 거꾸로 인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에 값을 구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원래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P라는 점을 만족하는 뭔가 로봇 구동을 해야 된다면 이 P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이 툴 TCP에 관련된 TCP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의 역행렬을 곱해서 이 P에다가 이 녀석의 역행렬을 곱하면 바로 이 지점이 새롭게 얻어지는 거고요. 이 점을 P'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P'을 P가 주어졌을 때 역행렬을 토대로 해서 P'을 구하고 P' 형태로 로봇을 움직이게 되면 로봇은 이 끝에 툴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P'으로만 P'을 가지고 로봇들을 움직이게 되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앞에 로봇 끝단에 툴이 붙어 있지만 로봇은 툴이 붙었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툴 끝에가 움직여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면 걔를 새로운 포지션들을 구해가지고 이 포지션 P'에 대해서 제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여기 오른쪽에 드라이버 박는 것, 이 토치 움직이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직선을 그리는 용도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뭔가 지진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고요. 이 끝단이 지금 열심히 움직이면서 직선 움직임들을 보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했는지 잘 보셨나요? 사각형으로 용접을 하고 있던 중입니다. 올라가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했고요.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지져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벽면에 어떤 우리가 벽이 있는데 그 벽 주변을 용접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로봇은 여기에 툴이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고요. 여기서 전부 다 이 모든 궤적에
역행렬을 사용한 새로운 공간이 생기는 거고요. 이게 바로 P'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P였습니다. 그러면 P'으로만 로봇 끝단위 움직이게 되면 용접을 하는 궤적으로 로봇이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서서 얘기 드렸던 6번에서 G로 가는 또는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또는 이거 똑같은 표현으로 위에다가 좌표계, 그다음 밑에가 대상 좌표계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6HG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 지금 수식 편집기에서 쓰기 편하게 하려고 저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혼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의 점 P가 있는데 거기 이 원래 있는 점 P가 H6G의 인버스하고 곱해져서 그리퍼 좌표계에서 6번 좌표계로 이동을 시킨 거죠. 그래서 나타난 새로운 P'을 쫓아서 얘는 0에서부터 6까지의 변환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포워드 키네마틱스,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가지고 P'에 해당하는 각도를 구하게 되면 Q1부터 Q6 툴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로봇은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 선입견을 가지고 로봇이 알아서 잘하는 것 같다라고 맨날 엉뚱한 생각들을 합니다만 로봇은 눈뜬 장님이고요. 그러니까 장님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현재 툴 끝단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눈 감은 상태에서 팔의 각도들만을 이용을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끝에 툴이 붙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툴 끝단이 움직이고 싶은 경로를 거꾸로 풀어서 로봇의 끝단이, 툴의 끝단이 아니라 로봇의 끝단이 그 좌표대로만 움직이면 툴이 되게 원하는 각도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TCP가 있을 때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이용한 간단한 변형 수식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혹시나 해서 이제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커머셜 인더스트리얼 로봇, 산업용 로봇 중에서 지금 HCR 계열인 한화에서 만든 협동 로봇의 U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거의 TCP 관련된 기능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없고 그냥 뒷페이지 어딘가에 수셔박혀져 있듯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TCP 한화에서 만든 여태까지 보신 게 한화 로봇이거든요. 색깔이 나름 멋집니다. 이 한화 로봇에는 아예 그 펜던트라 불리는 로봇을 조종하는 패드, 그냥 쉽게 말하면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패드 같은 겁니다. 이 실제 프로그램도 거의 대부분 안드로이드로 많이 짜고 있고요. 이 패드의 내부에 어딘가 보면은 여기 지금 TCP 계산하는 이 TCP를 설정해서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CP가 위치에 대한 거를 변경해서 위치 옵셋이 있는 경우에 여기다 타이핑해서 쳐놓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방향에 대한 것들을 고쳐야 될 때 여기에 추가해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툴이 붙게 되면 무게중심이 바뀌잖아요. 로봇이 잘 움직이는 로봇 끝단에 맞춰서 로봇들의 제어가 잘 되고 있는데 툴이 끝부분이 무겁거나 또는 툴이 뿌리 부분이 무겁게 되면은 무게중심들이 급격히 달라지기 때문에 로봇의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저 토르의 망치 같은 것들이 이 부분에 이렇게 무거운 게 매달려 있으면 무게중심이 여기 있잖아요. 이 끝단에 뭔가 필요한 토크가 조금 더 과하게 걸리겠고요. 이 끝단 부분에 망치가 되게 짧은 게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여기 걸리는 토크가 좀 적게 걸리겠죠. 망치가 길면 길수록 토크가 많이 필요하고 여기는 조금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의 개인 값들을 변경을 할 수 있는, 자동으로 변경을 하거나 보통 이제 자동 개인 튜닝하는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끝단의 무게중심을 여기에다가 쳐 넣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또 부가축이나 한 축이 더 들어갔을 때는 이 무게중심이 훨씬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뭐 크게 이해를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에 필요한 XYZ, TCP의 이동 부분, 그리고 TCP의 각도 부분을 여기에다 타이핑을 해서 쳐 넣으면요, 자동으로 6HG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계산해서 이제 이 로봇이 움직일 때 이 녀석을 토대로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TCP 계산이라고 멋지게 써놨지만 별거 없이 얘는 트랜슬레이션, 얘는 롤 피치 U, 그러면 여기서부터 로테이션 매트릭스 찾아서 RT, 일반적인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은 R 곱하기 T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곱해져서 바로 이 6HG를 구해내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는 사례가 많지를 않아서 보통은 그냥 숫자로 타이핑해서 쳐넣거나 API 단에서 프로그램 단에서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하나 로봇이 이 TCP가 이렇게 UI에서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로봇을 움직이는데 TCP라는 걸 보게 되면 바로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는 6HG는 6번에서 G 로테이션 쓰는 부분, 6번에서 G 트랜슬레이션 쓰는 부분 두 개가 같이 곱해져 있는 사례로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TCP의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델링 부분은 앞서서도 계속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변화를 할 거고요. 여기가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6번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로봇의 끝단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대충 로봇이 그려져 있겠죠. 그다음에 이 끝단에서 툴까지의 TCP까지의 좌표계 바로 이 부분을 G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툴이 있는데 여기 뭐 집게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좀 안 좋네. 여기 집게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G를 갖다 붙여놓은 거죠. TCP라고 하는 부분에. 그러면 0번부터 6번까지 0H6 이게 이번 학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던 6자율도 포워드 키네마틱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6번에서 G까지 가야 되는 이제 요 사이가 바로 6HG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 두 개를 이제 곱을 하게 되니까 0번 좌표계에서부터 그 TCP까지 G까지의 우리는 모든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이걸 다 모델링을 할 때는 오히려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상용 로봇을 사용할 때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TCP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은 로봇은 이제 0HG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TCP 쪽으로 로봇의 위치를 이동을 하는 그런 컨트롤이 완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0H6야 맨날 보던 거니까 다 아는 얘기고요. 바로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되겠고, 엔드 이펙터 로봇의 끝단 6번 좌표계입니다. 엔드 이펙터는 6번 좌표계이고 툴 팁 끝까지 G라고 제가 표현한 부분까지 바로 TCP 트랜스폼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곤란한 지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실제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이제 툴이 붙게 되면 0HG니까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변화가 된 거고요. 그럼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변화가 되면 우리가 인버스를 수치적으로 구하려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필요한데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심벌링의 연산 토대로 해서 이거 고통스러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이씨, 그러면 자코비안은 또 다시 구해가지고 인버스도 또
새로 루틴들을 다시 구성을 한다. 이거 굉장히 이제 피곤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학생 때 학교에서 프로그램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때는 어차피 새로 만들어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걸 제품으로 판매를 한다 그러면 포워드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툴에 따라서 다양성들이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포워드를 네가 풀어라, 우리가 푸는 방법은 가르쳐 줄게, 아니면 강좌를 들어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바로 TCP 트랜스폼이 추가가 되었을 때의 이 부분을 니네가 알아서 TCP 트랜스폼만 집어넣어줘. 그러면 포워드와 자코비안 인버스는 우리가 내부에서 처리할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TCP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는 잘, 수업에서는 안 나타났지만 실제 로봇을 움직일 때에는 TCP 세팅이 추가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바꾸는 것은 고통이죠. 페인풀한 고통스러운 작업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한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앞 페이지에서 얘기 드린 대로, 실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걸 P라고 한다면은 P'을 따로 구해가지고 로봇을 P'에서 동작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용어를 조금 바꿔서 아까는 P'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이제 P라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여기 벡터 X로 표현했기 때문에, 자, 새로운 포지션 P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6번 좌표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퍼 끝단 TCP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점에서부터 우리는 쭈루루 가서 요 끝단이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다. x0 원점에서 봤을 때 벡터를 뜻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그리퍼가 바뀔 때마다 툴이 바뀔 때마다 새로 만들긴 귀찮으니까 이제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x0는 바로 이 점을 의미하는데, 원점 좌표계에서 봤을 때의 제로에서 봤을 때의 위치를 뜻합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은 G 프레임, G 좌표계 위에서 봤을 때의 원점과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G에서 봤을 때의 X라고 하는 위치 벡터는 바로 원점 좌표계를 뜻하는 거죠. G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X0는 OG하고 똑같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6번까지의 호모지니어스 6번 좌표계 위에서 그리퍼까지 가는 걸 고려한 다음에 똑같은 6번에서의 원점을 곱하게 되면 그러면 또 이 녀석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6번하고 G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은 좌표 축만을 바꾸는 겁니다. 정의를. 그래서 6번에 있는 녀석에 뭔가 벡터를 곱하게 되면 G 좌표계 위에서의 값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을 여러분들이 잘 꼼꼼히 보실 것이, 벡터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동일해야지 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6번 좌표계가 G 좌표계로 바뀌니까 동그라미 O, 오리진을 뜻합니다. 여기 제가 써놨어요. i번째 OI는 i번째 좌표계 위에서 본 원점을 뜻합니다. 그래서 H6G하고 O6가 곱해지게 되면 좌표계는 G로 바뀌기 때문에 OG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하고 벡터하고 곱할 때의 어떤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규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바로 6번 좌표계 위에서의 원점, 이 녀석을 따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겠고요. x0는 OG하고 똑같기 때문에 HG6과 OG가 곱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똑같이 G, 여기는 0으로 지금 표현됐지만 x0는 OG하고 같으니까 여기가 똑같은 G가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좌표계, 새로운 좌표계 6번에서의 원점 좌표계로 벡터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O6는 뭘 의미하냐?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좌표, 우리가 찾고 싶은
P0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거는 노테이션 기호 체계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 풀로 이해를 하시라는 거가 되겠고요. 이 점은 원점에서부터 보면 P0이고 6번 좌표계 위에서 보면 6번 위에서의 원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헷갈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총 정리를 해서 바로 이 지점 x0만큼 간 다음에 이 점은 G 좌표계 위에서의 원점이 될 텐데 이 녀석이 이동을 해서 P0 원점에서부터 얼마만큼 가면 되는데 그게 바로 P0잖아요. 이게 P0의 정의인데 그림 위에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P0로 정의를 한 거고요. P0는 6번 좌표계 위에서의 원점하고 똑같아서 이와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엔드 이펙터, 진짜 엔드 이펙터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가 주어져 있다면 이 지점이 주어져 있는데 이 거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변환을 이용해서 주어져 있는 걸 바꾸면은 바로 이 부분 P0를 구하는 것, 새로운 이 부분이 엔드 이펙터가 있잖아요. 엔드 이펙터 포지션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이 TCP 모델링의 주요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끊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